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지방 빅교회 송영강 목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줌을 활용한 목회 접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잠시 짧지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좀 스피드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서 코로나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목회에 지금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의견과, 또 그리고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몰라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좀 논의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겉면, 그리고 도전하자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아마 대부분 어떤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혀 몰라서 저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상은 하지 않고 있는 분들, 몰라서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하시고서 좀 함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상근 목사님 하시는 그 3분 컬러링이라든지 9시에 만납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또 줌을 갖고 성경 공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강의는 줌인데요, 줌의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줌을 그럼 어떻게 우리 목회 현장에 접목할 거냐라고 하는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면서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거 소리는 제가 죽였습니다. 예. 그냥 플레이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안 돼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뭐냐면요, 줌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줌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본인들의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괜찮은 동영상인데요, 뭐냐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려준 동영상이었는데요, 나중에 줌어스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그곳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줌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운로드해서 클릭만 하면 모든 장소, 모든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활발하게 쓰이는 곳은 어디냐면 교육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화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줌은요, 미팅과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웹을 통해 가지고 세미나는 웹이나, 그리고 회의실 기능, 줌 룸이라고 해가지고 회의실 기능이 또 있고요,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전용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비즈니스 하거나 아니면 교류하는 이런 데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필요한 어플들을 가지고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줌의 요금제를 보면은요, 무료가 있고 한 달에 월 정액으로 얼마에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줌은 무료로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1대1로 상담하는 것,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100명 이하, 그리고 3명이 넘어갔을 때 3명 이상부터는 40분이라고 하는 제한이 걸립니다. 무료 버전에 있어서는요, 그 제한이 있어서
약간은 공짜로 쓰기엔 너무 좋은데 예배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1시간이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쓰기 어려워서 유료를 써야 되는데, 유료라고 하는 것이 14.99불이면 한 달에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금액을 꼭 지출하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내면서 꼭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줌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줘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실 때에 줌의 요금제에서 무료냐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요금제를 내서 쓰느냐, 그리고 그 안에는 요금을 냈을 때는 제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100명의 제한보다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보다 넘어가게 될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줌의 요금제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인터넷 화면이 저보다 느려가지고 제가 제 PPT를 열었습니다. 예. 그 쓰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줌 모든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니면 다음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줌 사이트가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데 줌어스라고 해가지고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그 처음 뜨는 페이지에서 가장 밑으로 내리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보면 PC 버전과 맥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버전인 디바이스 버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PC 버전에서는 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버전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하는 그 어플을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PC 버전에서 쓰실 때에는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에 보면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보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어폭스나 크롬에서 쓰실 때에는 그 필요한 어플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쓰시면 구글 캘린더나 아웃룩 같은 데서 바로 클릭을 해서 내가 예약한 그날 바로 회의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PC 버전에서는, 특히 구글 크롬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저 보조 프로그램을 더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 가입하기가 있는데요, 줌 가입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줌 첫 홈페이지에서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무료 가입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료 가입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생년월일을 처음 입력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만드신 다음에 이메일 아이디를 따로 생성하든지 아니면 그분 갖고 계신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인증해서 연동하기만 하면 바로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이메일을 통하여서 활성화할 거냐라고 하는 메일을 받고, 그 메일을 수락하면 바로 그날부터 줌이라고 하는 계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데요, 한간에 지금 줌하면 우리 한간에 계속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줌은 보안이 허술하다, 줌은 중국에 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털린다라고 하는 그런 보안 문제가 계속 클린턴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제기해서 많이 돌고 있는데요, 줌은 나름대로 가장 훌륭한 보안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줌 사이트에서도 보시면 이것은 저장되지 않고 다 이 기본적인 그 자료로서 활용되고서 삭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는 줌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줌을 시작하면 첫 화면이 줌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그 화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PC 버전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PC 버전에서는 저 메인 화면에서 시간이 나오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 파일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교회 상징이나 로고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가 회의나 미팅 같은 것을 예약해 놨을 때 그 예약한 목록들이 쭉 열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큰 틀 안에서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서는 이 줌을 쓸 수 있는 브로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아니면 10살이든 그 10세 이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브로셔를 만들어서 누르고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브로셔만 만들어줘도 그걸 보고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이 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줌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리고 재미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몰랐을지 몰라도 저희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미 대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이 줌을 갖고서 수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 기능은 상단에 보시면 그림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 회의와 참가가 있습니다. 새 회의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회의에 만들거나 내 그 회의에 어떤 다양한, 다시 말하면 랜덤으로 만들어진 회의를 만들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줌에 가입했을 때 모든 가입자들은요 10자리로 되어 있는 숫자의 아이디를 받습니다. EDI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받는데 그것은요 쉽게 말하면 줌 안에서 내 신분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걸 갖고서 내가 회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그 EDI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보내준 그 초대 그 URL을 가지고서 저 참가를 눌러서 어디 회의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가 있는데요, 예약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하루의 스케줄,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누구를 만약에 신방하려 한다, 이 줌을 통해서 신방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예약을 하고서 이 예약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서 구글이든 아니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이메일이든 문자 메시지든 그 URL을 초대장을 보내서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약 기능을 하면은요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라고 하는 것이 구글이 갖고 있는 장점인데요, 줌이 갖고 있는 장점인데요, 이 화면 공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누군가에게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다가요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글로 종이에다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처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고 화면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공유할 수 있어서 이 줌에 있어서 예약 기능과 화면 공유 기능은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기능 위에 보이시는 것은 바로 PC 버전에서 보셨을 때 위에 상단에 보이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 보통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버전에서 보시게 되는 이 기본 기능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홈, 채팅, 회의, 연락처,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그리고 프로필에 관련된 이런 그 표시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의를 누르시면 회의를 아까 예약했지 않습니까?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어떤 회의의 주제를 가지고서 몇 시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비밀번호를 걸어서 랜덤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 개인 아이디를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예약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연락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락처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을 가지고서 하시다 보면 주소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주소록과 연동해 가지고 쉽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줌 비즈니스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냥 바로 그 어디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연락처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새 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간 저 비디오 카메라 모양처럼 생긴 게 바로 새 회의인데요,
그 새 회의에 보면 꼭 밑에 새 회의 클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디오로 시작하기, 내 개인 아이디를 사용하여 시작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장할 때에 비디오를 끄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처음에 입장하면서부터 바로 웹캠이 나를 찍어서 입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이 미팅을 주재하는 호스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하게 했을 경우에는 내 개인 회의 아이디를 가지고서 만들기 때문에 랜덤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고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시간을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미 그 교회의 아이디를 알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이 회의가 그냥 만들어졌을 때 미리 들어와 가지고 대기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만약에 이 줌을 통해서 예배를 하게 된다면 수요 예배든 뭐 새벽 예배든 정해진 시간에 이미 회의들을 예약을 잡아놓고 누구든지 그 전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 화면이든 오디오든 그것을 끄거나 켜서 접속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새 회의에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참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가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회의 참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회의 아이디 또는 개인 링크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오고요. 아니면 그곳에 들어갈 때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해서 들어갈 건지, 나는 아무개라고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기능을 넣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능으로 넣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호스트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때는 나중에 그 회의 안에서 호스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김상근 목사님 황소걸음 스튜디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황소걸음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비디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럴 때는 호스트가 김상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그곳에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처럼 회의 참가할 때 내가 오디오를 끄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 비디오를 끄고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미 시작했는데 내가 좀 늦게 들어갈 때는 오디오를 켜놓고 들어가면 내 주변에 나는 소리가 갑자기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막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 오디오를 끊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 오늘 얼굴 모습이 좀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얼굴 모습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진으로만 그것을 대체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내 비디오를 끄고 참가하면 그 프로필 사진이 항상 그 사람 화면에는 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게 됩니다. 예약 기능인데요. 회의 예약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주제를 넣고 시간을 정하고 이것은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되풀이할 것인지, 그리고 그곳을 자동으로 생성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아이디를 통해서 10자리가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 같으나 또한 폐쇄적인 부분을 동시에 병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줌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모두 안다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해하거나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는 그 영상이나 소리가 나온다면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조금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링크를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기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약간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대기실 기능은 말 그대로 대기하는 겁니다. 호스트인 방장, 쉽게 말하면 룸을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를 거기서 결정하고 그 사람의 오디오를 끌 거냐 말 거냐라고
라고 하는 비디오를 끌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들 결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실을 만드는 것이고요.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하는 기능들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캘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약을 해놓고도요 딴 거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린더를 통해서 회의를 예약하면은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구글 캘린더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아웃룩을 통해서 거기에 이메일로 그리고 그 캘린더 안에 이 회의가 예약되어 있음을 안내 문자가 가고요. 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 회의를 미리 내가 알림을 받고 싶다 하면은 15분 전에 10분 전에 5분 전에 회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림이 떠져요.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 안에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5분 후에 회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 알림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그리고 이 캘린더를 통해서 하면 일정들이나 스케줄에 내가 어떻게 지금 회의 예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연동됩니다. 어플과 같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홈페이지로 연동되어져서 조금 더 자세한 회의 예약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면은요, 무료로 했을 때 시간 제한이 40분입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남으면요 5분 후에 회의가 종료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 카운트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40분 안에 끝낼 수도 있으면 좋은데 성경 공부를 40분 안에 못 끝내는 경우에는 이거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아까 회의를 예약하실 때 30분 단위로 회의를 예약하셔서 아니면 그 예약했던 그 시간 다음으로 바로 연결해서 회의를 예약하셔서 미리 링크를 보내놓는 거예요. 미리 링크를 보내놓으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보냈던 그 링크 안에서 다시 그것을 클릭해서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회의룸으로 들어오셔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료 버전이 40분이라 제한은 있지만 아쉽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무료 계정이라고 해도 연속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줌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OBS 프로그램이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내 모니터 안에 아니면 내 화면 안에 떠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요,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와 영상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셔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분은 아무래도 아이패드를 쓰신 것 같아요. 애플 펜슬을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와서 이분은 공유하는 것을 선택하시고서 애플 펜슬 갖고서 칠판에 서판하듯이 아주 잘 그분의 강의를 서판하시면서 강의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화면도 공유할 수 있고 파일도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2 더하기 3은 뭐지요? 라고 화이트보드에 쓰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기 그 회의실 안에서 저요 라고 하는 손들기 기능 같은 그런 제스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누가 손들었을 때 그래 네가 답을 써봐라 라고 하는 것을 권한을 주면 그 아이가 거기다 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는데. 네. 설정이라고 하는 것에 가시면은요, 그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설정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건 PC 버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보실 수 있는 버전인데 여기서는 일반이나 그 가장 기초적인 것 그리고 비디오나 오디오 그리고 화면 공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녹화를 했는지 어떤 뭐 그 전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계적으로 다 남아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기능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하고 그 선택하시려면 반드시 줌 어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하나하나 설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호스트를 하셔서 말 그대로 방을 만드셔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줌에 중요한 기능 또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모였다가 흩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들로 치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했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분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룹을 나눌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는 줌 어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정은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선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시고 접속을 하시면 아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을 딱 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시면 나오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메인 가운데 보시면은요 회의의 주제, 그리고 누가 호스트인지, 그리고 암호는 뭔지,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암호는 뭔지라고 하는 것과 초대 링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할 때 이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그냥 가셔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든 어디든 다 올려질 수 있도록 이 링크가 복사되고요. 그리고 그 참가자, 제 아이디가 387948인 거예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저는 참가하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바꿔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회의 화면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모양, 톱니바퀴 모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 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복사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방패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패 모양을 누르시면 이 회의가 지금 어떠한 통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 오디오, 비디오, 화면 공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암호화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암호화돼서 지금 전송되고 지금 소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음소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음향에 관련된 겁니다. 누르시면 마이크가 꺼지고요, 누르면 마이크가 켜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클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가 현재 지금 접속돼 있으니 원하는 마이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선 마이크로 하지만 다시 핀 마이크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마이크로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강의실에 이것들이 많이 써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시면 비디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꺼집니다. 누르시면 켜집니다. 꺼졌을 때는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 대문으로 쓰이고요, 켜졌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웹캠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 안에 있는 카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상대방 모든 사람들에게 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게 보안이라고 왜 써놨나 모르겠는데요,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 회의, 이 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분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보안이라고 하는 것. 왜 그냥 사람들, 참가자들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시면 참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참가자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공유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향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카오톡처럼 채팅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채팅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비밀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파일을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플러스 비밀 채팅. 카카오는 그룹 채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비밀 채팅은 못 하잖아요. 가능한가요? 그 안에 다 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줌 같은 경우는 비밀 채팅이 가능해서 아무개에게 야 네가 질문해봐라, 아니면 아무개에게 네가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라고 하는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능인데요, 이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팝업 창이 열립니다. 하나의 창이 열리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뜹니다. 그리고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호스트인 방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룸 주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한 사람들도 권한을 줬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본 기능이 있고 고급 기능이 있고 파일 기능이 있죠. 제가 지금 파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보드나 아니면은 뭐 그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윈도우나 아니면 모니터 화면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꼭 소리만 할 거냐 아니면 영상만 할 거냐 아니면 다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에 가보시면 이 또 다른 이제 다양한 모습들의 이제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 파일 기능에 가보시면 드롭박스나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기능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끄집어다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화면 공유 누르셨을 때 창이 뜨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좋은 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화이트보드 안에서 그림을 같이 그릴 수도 있고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화면 공유 기능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좀 화면을 공유하면서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괜찮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라고 하는 것,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시정지할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송출을 하게 되면 프리즘 라이브나 OBS 프로그램이나 송출을 하게 되면요 잠시 멈춘 기능이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에 그냥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회의에서는요 멈출 수가 있어요. 잠시 멈출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멈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생할 수, 다시 녹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함께 회의를 하다가 이 부분은 엠바고입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녹화를 멈추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했을 때는 세 가지로 저장이 됩니다. 항상 가지고 계신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PC에 저장이 되고요. 스마트폰 기기 같은 경우는 그 줌 어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줌 어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1기가라고 하는 그런 용량을 받으려면 월정액의 요금을 내야 되는데요. PC 같은 거는 그냥 무료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장이 될 때는 세 가지로 저장되는데 MP4의 영상,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눴던 채팅의 모든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요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서 그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막 일하는 중에는 상당히 바빠서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면 듣는 건 되잖아요. 라디오 듣듯이. 그런 경우에는 그 음성 파일을 보내줘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에서 세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설정하시려면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시간, 내가 지금 회의를 얼만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뜨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내가 참 무료 버전이니까 40분이지 물론 5분 타이머가 나오긴 하지만 종료된다고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이 회의 아니면 이 미팅을 좀 조절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 이 시간은 꼭 회의하실 때 띄워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입니다. 종료하실 때 보면은요 두 가지가 뜨는데 하나는 이 회의 자체를 아예 끝낼 거냐 아니면 방장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호스트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나는 다른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종료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종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화면이 지금 글꼴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깨졌는데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냥 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틀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줌을 접목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냐면 다양한 예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음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쓸 수 있어요. 영상과 음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는 건 현장감이 없다. 당신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피드백이 오지 않지 않냐. 예배 드리면서 채팅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까 우리 김상근 목사님 밴드 라이브 하시면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갔는지 뭐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화면이나 이 오디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답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 했을 때 저쪽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화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현장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배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오디오나 비디오 기능이 지원되다 보니까 단점은 그겁니다.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남편이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아내에게 12시 다 됐는데 왜 밥 안 줘? 라고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다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그 성도님이 얼마나 또 난처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면서 단점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성경, 저기 뭐라고 돼 있죠? 큐티인데 저거는 이상하게 나오는, 성경 공부와 큐티에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왜냐? 동시에 화면도 띄울 수 있고요, 보조 자료도 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는 뭐 예전에는 새벽 예배 나오려면 뭐 40분 1시간씩 운전하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됐는데 요즘은 이 줌을 갖고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각자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줌 앞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든 어떤 이런 디바이스 기기들 앞에 자신의 옷을 잘 차려입고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 준비하는 모습으로 마치 현장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처럼 준비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는데 너무나 좋다라고. 그리고 참석률이 더 좋아졌답니다. 딴 때는 나와야 됐는데,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자료 공유와 피드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들은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큐티 나눔하시면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시대에는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및 속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참자에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나눠서 얼마든지 속해드리지 못한 그분에게 속회에서 나누었던,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 함께 나누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다음 속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방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만 신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교회 전화를 통해서 신방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전화를 통해서 신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남편한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냥 전화를 갖고서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영상을 통해서 서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좋은 툴이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이 줌을 활용할 때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신방과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상담 기능을 넣었던 이유는 비밀번호를 넣어서 보완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상담할 때는 이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정을 몇 개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아이디를요. 그래서 상담하는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그곳에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비밀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정보 행정 당국들이 이 줌을 통해서 회의하고 있고, 그리고 보완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코로나 시대, 어찌 보면 이 언택트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해 나가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삼아서 교회에 줌을 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이거 회의 들은 것 같고 이 강의 들은 것 같고 어떻게 아냐 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구글 신이라고 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줌 하면 하는 방법, 오류, 별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요, 동영상으로 다 설명되어져 있고요, 스텝 해가지고 따라하기만 하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은 이미 이 줌을 갖고서 그 학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드린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시라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강의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뭘 갖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어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로 남부연회가요 조금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 언택트 시대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